삼각함수의 정의 복습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는 각이란 이 두 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하죠. 그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원래는 60분법이라는 걸 썼어요. 한 바퀴를 몇 도로 생각하고 360도. 그러면 왜 360분법이라고 안 하고 60분법이라고 할까요? 1도를 또 쪼개. 0.1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1도를 60분분해서 한 조각 1분 이렇게 보고 그 1분을 또 60분분해서 1초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도 60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각을 표현할 거야. 따라하세요. 호도법. 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계정 미적분에 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수투 선행 안 한 사람 손? 안 놓나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리미트를 취하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게 돼요. 삼각함수를. 근데 그때 60분법으로 각이 표현돼 있잖아? 계산이 난리가 나요. 근데 각을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각을 표현을 했더니 극한 취하고 미분하고 적분할 때 완전 식이 간단하더라.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우리가 많이 써보자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방법이 호도법이라고 해요. 호도법은 따라하세요. 길이의 비율로 각을 표현. 어떤 길이의 비율이냐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채꼴이 있었어. 이렇게 한 60도 정도 벌어지네. 이런 부채꼴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2 이렇게 됐고요. 얘는 그러면 몇일까? 이 지름이 몇일까요? 반지름이 2면 몇 파이? 4파이, 2파이 아니면 4파이 되겠죠? 몇 등분 하는 거 60분은? 6등분, 4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몇 분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60도는 따라하세요. 60분법.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기로 했어. 무슨 법? 호도법은 따라서 호도법은 길이의 비율. 길이의 비율을 보는 건데 아무 길이를 보는 게 아니야. 누구 길이분에? 반지름 길이 2분의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는 반지름 길이 분의 누구의 길이로? 호의 길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3분의 2분의 3파이? 뭐가 이상한데요? 3분의 4. 야 이거 4분의 3. 여기가 잘못됐죠? 선생님들 이거 내가 사치감산 잘 못해. 맨날 실수하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말을 해주세요. 3분의?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여기를 잘못했어요. 자,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어라? 했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파이 이렇게 돼서 60도는 우리가 3분의 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호도법이고요. 따라하세요.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그 비율을 우리가 각으로 표현하는 거 약속을 했고요. 단위는 뭐로 써할게? 라디안. 근데 보통 라디안을 생략하고 불러요. 그 이유는 너네 야 얼마나 빨리 갔어 할 때 킬로미터 퍼 아워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시속 몇 킬로, 미터 퍼 세크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속도를 표현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단위가 약분이 됐어요. 길이분의 길이에서 약분이 돼서 단위를 생략해도 된다 정도로 그냥 시험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단위가 길이분의 길이 약분돼가지고 생략되고 그냥 따라하세요. 비율은 단위를 생략. 부지 단위를 쓰고 싶다면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60분법의 각들을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다들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해볼까? 자, 순서 내가 이름은 너희 다 모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갈 거야. 0 모르면 패스해도 돼요. 6분의 6분의 8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4분의 파이. 네. 그 다음 3분의? 맞아요.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 저요? 네, 너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네, 맞아요. 그 다음 네, 3분의 2 파이. 맞아요. 그 다음 글씨가 135도. 저런 패스. 그럼 아는 거 해보세요. 그럼 150도. 4분의 4. 아이고 이런 180도. 몇 파이? 2파이? 2파이? 저런. 자, 다음
4분의 3 아니 4분의 3파이. 4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 파이. 친구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6분의 7파이. 자, 이 정도에서 잠깐 멈출게. 이게 너네가 9보다 개 많잖아요. 1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80의 1이잖아. 80의 1도 초딩 때 다 외웠는데 이 정도 충분히 외울 수 있지 않나? 좀만 더 생각하면 외울 수 있겠죠? 근데 너네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워야 될 거는 일단 근데 윗줄에 있는 얘는 다 외워야 돼. 얘는 다 외워야 되고요. 자주 보면 외워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꼭 외워야 되는 건 이거 90도의 정수배들. 요거 2개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이제 60분법과 호도법을 바꾸는 기준을 정할 거예요. 자, 여기가 180도잖아요. 180도 여기가 호의 길이는 R 이렇게 하면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파이 R. 이 파이 R의 절반이니까 호의 길이는 파이 R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세타는 R분의 L. 그럼 뭐분의? R분의 하고 파이 R에서 약분의 했더니 뭐가 나왔어? 180도가 몇 라디안이구나. 몇 라디안이래요? 약분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 친구가 얘를 못 구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 30도 몇 배 하면 돼요? 5배 하면 되지. 그럼 30도는 얘 몇으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가 30도잖아. 거기다가 몇 배 해주면 5배니까 몇 분의 몇 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6분의 5파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 누구의 7배 30도 7배니까 6분의 10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몇 분의 몇 파이를 생각하면 될까? 6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5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돼. 60도가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지. 몇 곱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막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첫째 줄에 있는 정도는 다 외워질 거예요. 얘는 6분의 5파이고요. 180도는 파이. 한 바퀴가 2파이는 꼭 알고 있어야겠죠? 270도는 이 한 바퀴를 돌 때 90도, 180도, 270도죠? 그게 2분의 3파이예요. 90도 곱하기 3 했다 생각해도 돼요. 90도는 2분의 파이, 2로 나누는 거죠? 3 곱하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외우면 괜찮아요. 얘네 정도, 내가 지금 색칠해놓은 애들 정도는 다 알아야 돼. 지금 0부터 30도씩 늘어난 애들 이렇게 그리고 0에서 45도 늘어난 애들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270도, 360도도 알아야 된다. 이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시험 전에 많이 써가지고 시험 전에 싹 다 외워서 구구단처럼 익숙해야 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배운 걸 정리를 해보면 따라하세요. 호도법. 우리 새로운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죠? 호도법은 따라하세요. 호도법은 길이의 비율로 각을 정의. 어떤 길이분의 어떤 길이로?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그렇게 약속한 거야. 자, 그래서 새로 각을 정했기 때문에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도 새로 다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따라서 L은 R세타. 왜요? 왜 R세타일까요? 맞아요. 세타가 정의가 뭐였어? 뭐분의 뭐? 그러면 L을 알고 싶다. 얘만 뭐하는데? 넘기면 되죠? L은 R세타. 이렇게 되고요. 부채꼴 넓이는 공식이 2개가 있었죠? 얘는 그냥 우리가 60분법 때랑 똑같아. 우리가 한 바퀴 이렇게 했을 때 적당히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원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한 바퀴 분의 얘 부채꼴의 중심각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호도법에서는 한 바퀴가 몇이라고 써야 되죠? 2파이 분의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약분할 게 보이니? 뭐 약분할까? 이렇게 약분하면은 2분의 1 앞에 쓰고요. R제곱 있고요. 이게 뭐가 남았어? 이렇게 쓰면 되고요. 따라서 L은 R세타. 근데 지금 2분의 1 R 세타 이렇게 쓴 거잖아요. 요거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 L 이렇게 해서 공식이 따라하세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둘 다 많이 쓰니까 둘 다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부채꼴의 둘레는 뭐 공식은 아닌데 여기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 보세요. 3 여기가 5 이렇게 있어요. 친구야, 얘 둘레 몇이야? 11. 맞아요. 왜 11인지 설명해 주세요.
반지름 일단 3, 3 한 다음에 5, 그렇죠. 우리가 부채꼴의 둘레를 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ER 플러스 L.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까지 더하는 게 부채꼴 둘레인데 가끔 저거 둘레 했는데 호의 길이로 착각해가지고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건 꼭 너네가 기억을 해줘야 하고요. 자, 너네가 아마 숙제할 때 이런 유형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문제를 좀 풀어줄게요. 자, 예제 문제 두 개를 넣어놨는데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3, 모선의 길이가 9인 원풀의 건널비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에 딱 찍었을 때 반지름이 3이고요. 모선은 여기 옆에 있는 대각선을 모선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9다. 얘 건널비를 구해라. 그러면 전개도를 펼쳐야겠죠? 전개도는 앞으로도 계속 종종 나오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풀의 전개도의 핵심이 뭐냐?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되고요. 밑면이 이렇게 딸랑 이렇게 붙어있어요.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붙어있어. 얘에서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이걸 낸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거 얘 세워가지고 옆면을 이렇게 감쌌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야 딱 맞아떨어져서 원풀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여기는 초록색으로 색칠한 호의 길이랑 이 부채꼴, 옆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똑같다 라는 거 잘 쓸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이걸 너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이제 원풀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반지름 길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죠? 모선의 길이는 여기 큰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 요 길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초록색 길이는 내가 식으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원의 둘레잖아요. 몇 파이? 6파이. 그것도 쓰고 시작해야 돼. 6파이는 한 다음에 이 빨간색 길이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알스타. 알아요. 그럼 뭘 몰라? 아이씨! 그럼 세타. 미지수로 내가 놓을 수도 있어야 돼. 식을 쓰는데 얘를 몰라서 쓸 수가 없다? 미지수로 놓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럼 몇 세타? 9세타. 이렇게 되니까 세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세타는 몇 분의 몇? 120도였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건널비 구하라 했을 때 건널비는 따라서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 옆면의 넓이 구해볼까요? 따라서 S는 하고 쓸게요. 얘 넓이 구해볼까요? 몇 파이? 9파이. R제곱 파이가 9파이가 되고요. 자, 옆면에 부채꼴 넓이 공식 배웠죠?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해놨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좀 더 쓰기 편할까? 2분의 R을. 아니요. R제곱 쓰고 싶은데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2분의 R을 쓸게요. 2분의 1. 반지는 몇이고요? 9. 호의 길이 몇이라고 나와있어? 요게 호의 길이였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해주면 3, 9, 27, 9니까 30, 6파이.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이 원풀 전개도에서 이걸 내는 이유가 뭐냐? 따라하세요. 밑면의 둘레와 옆면의 호의 길이가 같다. 이 관계식 작성할 수 있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내는 거니까 알아두셔도 되고요. 자, 예제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라고 했어. 둘레 길이 아까 뭐랑 뭐 더한 거라 그랬지? 2R 플러스 L이 몇이다? 라고 준 거예요. 2R 플러스 L이 10이다. 일단 첫 번째 이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글을 식으로 지금 영어 번역하듯이 그냥 번역을 한 거야. 그때 넓이가 최대인 것은 반지름이 몇일 때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치, 이런 느낌이겠지. 이 친구 좀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두 개의 공식이 있었죠? 자, 그럼 솔루션 1부터 가볼게요. 솔루션 1. 넓이 S는 하고 한번 써볼게요. S는 하면 공식 뭐 쓸까요? 2분의 1 아래. 봐봐. 미지수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 지금? 아래에 두 개 있는데 아니요. 세트 쓸 건데 하고 미지수 몇 개 돼? 늘어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선택한다면 얘를 쓰는 게 나은 선택이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어쩌라는 거야? R도 변하고 L도 변할 텐데 그러면 따라하세요. 변수가 두 개. 두 개가 변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변수가 두 개짜리인 함수는 안 다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낼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관계식이 있다. 관계식 하나 줘서 연립하면 변수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요. 봐봐. 넓이가 최대일 때의 뭐를 구하라 그랬죠? 반지름. 그럼 내가 연립해서 하나를 소거시킬 거야?
둘 중에 누구를 소거시켜야 될까? L. L을 소거시켜야겠지. 왜냐면 그럼 바로 누가 나오니까 R이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서 L은하고 뭐라고 바꿨으면 되겠니? 2분의 1 R 한 다음에 10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겠죠. 기분 좋게 2 빼버릴까? 약분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R하고 R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도 될까요? 2차 함수, R에 대한 2차 함수꼴로 쓴 거야? 그럼 따라하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럼 이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축을 그린다고 해봐. 그럼 가로축이 무슨 축이 이게? R축. R축. 봐.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5 했을 때가 무슨 축? 근데 X 역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럼 얘 이렇게 되면 세모 마이너스 5 이랬으면 무슨 축인 거야? 세모축 이렇게 하면 돼요. 세모 무시해요? R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돼요. 그리고 얘가 5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 얘가 5가 되면 L이 몇이어야 되게? 0, 길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5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 실제로 그리면 범위가 제한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S를 그린 거야. 그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일 때의 뭐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질은 언제겠어요? 2분의 5. 2차 함수니까 대칭 해가지고 2분의 5일 때 누가 2분의 5죠? R이 2분의 5일 때네요. R 축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R은 2분의 5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하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 자, 두 번째 방법은 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어. 둘 중에 뭘 쓸지는 너의 선택이야. 자, 솔루션 2. 자, 그러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이 개념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자면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쓸게요. 엄밀한 표현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서는 2분의 하고 A 플러스 B. 자, A가 양수일 때 B도 양수일 때 이거는 따라하세요. 더하고 이거 나온다. 이게 우리가 시험 평균 내봐 하면은 더한 다음 그 개수로 나누잖아요. 사실 그게 산술 평균인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더라. 증명을 생략을 할게요. 우리가 수학 카에서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고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보통 2는 넘기죠. 이렇게 썼었죠. 등호는 언제 성립했을까? A는 B일 때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이렇게 되는 거고 얘 활용이에요.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합이 일정할 때 아무 데나 쓰는 거예요. 합이 일정하다? 그럼 내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곱의 최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막 구하면 안 돼. 원래 그럼 다 틀려요. 이 전제 조건이 깔려야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나는 뭘 이용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합이 10이다. 10으로 일정하네. R이랑 L이 바뀌더라도 10으로 합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합이 일정하면 5배 최대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바로 써볼게요. 2R 플러스 L 양수니까 써도 되겠죠? 그거 나갔다 2 루트 2R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얘가 몇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10. 그럼 여기 10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 내가 얘 RL의 값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약분해가지고 5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제곱하면 좌변은 몇이 되고요? 25 이렇게 되고 크거 나갔다 2RL보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S는 몇 분의 몇 RL일까? 2분의 RL이지 이거 양변 몇으로 나누면 S 되겠네. 4로 바로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S야. 그럼 S는 최대가 몇이다? 4분의 25다. 다음 등호는 언제 성립? 2R과 L이 이렇게 됐대요. 맞아요? 근데 봐봐. 얘랑 더해서 몇이라 그랬어? 10. 근데 둘이 어떻대 지금? 그럼 몇은 몇인 거야? 5. 그럼 R은 몇이네? 이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웬만하면 따라하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 이걸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특별한 상황에서밖에 못 써. 근데 함수의 최대 최소는 지금 쓸 수 있고요. 나중에 수투에서 3차 함수도 되고요. 4차 함수도 되고요. 미적분에서 지수로 삼각함수도 다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밖에 못 쓰니까 웬만하면 얘로 연습을 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얘를 우리가 쓰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요. 각을 새로 표현했어요. 무슨 법이라고 이름 붙였죠? 호도법. 호도법은 따라하세요. 호도법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으니까 부채꼴의 길이,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 공식이 달라졌어. 따라하세요.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M 이렇게 생겼다는 거. 부채꼴 원래 실수 안 하면 조심하라 그랬죠?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써야 되지? 플러스 L 하고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각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배웠다는 거지. 자,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반각이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몇몇 용어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두 반직선이 있어요. 정점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는 반직선이라고 하는데, 반직선에 이름 붙일 건데 하나는 기준이 되는 선으로 놓을 거라서 따라하세요. 시초선, 기준선인 거예요. 시초선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따라하세요. X축의 양의 방향, 이게 X축 양의 방향이야. 이걸 시초선으로 보통 세팅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또 다른 반직선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따라하세요. 동경. 얘를 동경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일반 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각을 표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그 각을 관찰을 할 거야. 근데 봐봐. 이쪽으로 30도, 이쪽으로 30도, 둘 다 30도로 가잖아? 그럼 친구한테 전화로 야, 몇 도야? 30도. 그럼 이건지 이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약속이야. 처음에 약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했냐?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위로 30도 했어? 그럼 몇 도라고 말해줬어야 돼? 30 플러스 30. 아래쪽 30도였으면 뭐라고 말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여기가 뭐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일반각은요 알파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왜냐? 일반각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 예를 들면 봐봐. 여기가 45도에다 쳐보세요.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 뭔가요? 하면 45도 하면 안 돼. 왜냐? 이 동경이 45도가 아니라 사실은 한 바퀴 돌고 45도간 405도였을 수도 있어요. 두 바퀴 돌고 45도간 765도였을 수도 있어. 모른단 말이야. 그거 다 하나 합쳐서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따라하세요.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 또는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이라고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따라하세요. 보이는 각 플러스 n바퀴. 일단 45도 정도로 보이죠? 그러면 보이는 각 45도 플러스 몇 바퀴인지는 몰라요. 한 바퀴일 수도 있고요. 두 바퀴일 수도 있고요. 0바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바퀴일 수도 있고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n바퀴. n은 정수. 이렇게 말하면 돼요. n바퀴고요. n은 정수예요. 자, 이걸 60분법으로 표현을 하잖아. 보이는 각이 몇인지 모르지만 알파라고 치면 알파도 정도에서요. n바퀴, 몇인지 모르지만 몇 바퀴 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는 몇 도죠?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면 n바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잘 안 쓰고 호도법을 주로 표현하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보이는 각 플러스 n바퀴. 야, 호도법에서는 n바퀴. 한 바퀴가 몇인데? 2파이. 그럼 곱하기 n 하면 뭐라고 줄였을까? 2n파이. 이렇게. n은 정수는 생략합시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일반각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상용로그에서 로그 x가 4.2다 했을 때 이렇게 냅두면 안 돼. 불편해야 돼. 따라하세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건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마음이 막 들어야 돼. 알겠니? 기본 세팅이니까. 예를 들면 로그 x가 마이너스 1.2다. 이거 어떻게 바꿔보고 싶어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0.8 이렇게 해서 따라하세요. 의미하는 소수 부분. 이걸 분리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따라하세요. 일반각은 보이는 각 플러스 n바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이게 기본 표현이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거 어디다 쓰느냐? 두 가지 활용을 해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문제집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유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너네 문제 풀었던 거 있겠지?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일반각의 존재 사분면. 예를 들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에요. 그럼 걔 2로 나는?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아니 2, 4분면이면은 90도랑 180도 사이니까 반 나누면 몇 도랑 몇 도 사이야? 45도랑 1, 4분면 아닐까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왜죠? 왜 아니죠? 얘가 한 바퀴 돈 다음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100도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460도가 되잖아요. 2로 나누면 몇 도가 돼요? 230도니까 그러면 1, 4분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원래 이거 내가 다 쓰게 하는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석대로 그냥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각의 사분면 알려줬지. 2로 나눈 각이랑 3으로 나눈 각은 바로 그냥 그림으로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긴 해요. 규칙이 있어서. 근데 일단 너네는 내신 대비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정석대로 한번 다 해볼게요. 자, 일단 뭘 할 거냐면요. 2, 3면의 각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일단 내가 세타를 보이는 각 플러스 n바퀴로 써볼게요. 보이는 각을 알파로 볼게요. 알파 플러스 2n파이예요. n은 정수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2, 4분면의 각이면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반직선이 요만큼이 알파 정도로 보이네 하고 보이는 각을 알파로 세팅을 한 거야. 그러면 세타는 범위를 알 수가 없지만 알파의 범위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파는 일단 2, 4분면인 거잖아요. 그럼 몇 도보다는 커야 돼? 90도. 그럼 몇 라디안을 쓸까요?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2분의 파이. 여기는 180도네요. 파이. 이렇게 따라하세요. 보이는 각의 범위.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여기 지금 보이는 각이잖아요. 근데 얘 세타의 범위를 만들고 싶은 일반 각의 범위로. 그러면 좌변, 중변, 우변 세 변에다가 뭐를 더 더해버리면 가운데가 세타가 될까? 2n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n파이. 여기가 세타로 변하고 여기가 이제 파이 플러스 2n파이. 근데 나중에 실제로 서술형의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알았죠? 그런 다음에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세타니까 세 변을 2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여기 뭐가 되니? 4분의 파이 플러스 n파와 2n파이는 한 바퀴지. n파이는 몇 바퀴? 반 바퀴. 무슨 일이란?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n이 정수였으니까 n에 0부터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n에 0부터 넣어볼게요. n은 0.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죠? 4분의 파이. 중변은 2분의 세타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 옆에다 그림을 그려보면요.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n1일 때는 4분의 파이에 뭐가 더해져요? 파이.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몇 바퀴 더 가는 얘기야? 반 바퀴. 여기서 반 바퀴 더 가면은 반대편 대칭 이렇게 되겠지. 2분의 세타. 이쪽은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면은 2분의 파이에서 몇 바퀴? 여기서 반 바퀴면 어디야? 아래 이렇게 되니까 이쪽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의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n에다 2 대입하면 몇 파이를 더한 게 돼서 2파이면 여기다가 한 바퀴 더 돌린 거니까 처음이랑 어차피 똑같겠죠?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야지. 그래서 우리가 절반이 내가 궁금하다? 그럼 원래 2, 4분면이라 그랬지. 그럼 90부터 180이면은 반으로 나눠. 45부터 9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반대편 대칭 이렇게 찍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보. 그래서 우리가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분의 세타의 존재 사분면을 구할 수 있더라. 다 된 거였어요. 너 숙제 유형 있었지? 이거 다 잘 풀었나요? 네. 이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내 이거는 한 번도 못 봤어. 시험에서 한 번도 못 봤어. 매번 가르치면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 번도 안 났어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옛날에 종종 나온 적이 있어요. 일산은 아니었던 거 서울에 있을 때. 봅시다.
자, 얘는 일반각의 활용인데요. 동경이 두 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세타 1에 대한 동경이 이렇게 이쪽에 있고요. 세타 2가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 얘네들에 대한 뭔가를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있으면 두 동경이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 귀찮으니까 따라하세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그러면 일치하면 이게 이렇게 같이 세타와 세타 2 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을 말하겠죠? 자, x축 대칭하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걸 말하겠죠, 얘랑? y축 대칭하면 이쪽에 이렇게 대칭되는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대칭되는 걸 말하겠죠? 걔네들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숙제에 있었지? 네. 그러면 좀 빨리빨리 해도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일치하고 반대할 때는 따라하세요. 차를 이용. 그리고 나머지 선대칭은 우리가 합을 이용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세타 1과 세타 2가 y는 대칭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y는 x 이렇게 딱 그려요. 세타 1 이렇게, 세타 2 이렇게 딱 그리고요. 자, 원리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원리는 간단하게 이거 하나로만 원리 설명하고 나머지 그냥 결과만 쓸게요. 자, 예를 들면 세타 1, 세타 2를요. 세타 1은 따라하세요. 일반각은 보이는 각 플러스 n 바퀴. 얘 보이는 각을 알파 1이라고 부를게요. 알파 1 플러스 2n 파인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n1 이렇게. 왜 n1으로 놓냐면 세타 2 n이 보여야 되거든요. 보이는 각 알파 2로 놓고 2, n2 파이 했을 때 n1은 정수, n2는 정수를 생략을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더러거나 했을 때 특별한 상황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 얘네들의 이 각도랑 중간이 y는 x겠지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중간, 평균은 합을 일어나는 거잖아요. 더하기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더해볼게. 더하면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보니까 알파 1 플러스 알파 2하고 플러스 2파이 공통인수니까 n1 플러스 n2인데요. 어차피 그냥 모든 정수랑 모든 정수니까 어쨌든 더한 것도 모든 정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2n 파이를 묶었을 게 n1 플러스 n2에. 자, 그랬을 때 얘가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요. 보이는 각이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 동그라미라고 하면요. 세타 1에 보이는 각은 동그라미 하나지? 세타 2에 보이는 각은 요만큼이야. 동그라미 하나에 x 두 개야.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90도가 되고 동그라미 하나 x 동그라미 하나 얘 여기다 이렇게 짜 붙여놓으면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가 2분의 파이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그래 둘이 y는 x 대칭 선대칭이다. 그러면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다. 이 식 작성하는 쭉 풀어나가면 돼요. 예를 들면 문제도 어떻게 주냐면은 5세타랑 세타가요 y는 x 대칭이래요. 그러면 더하면 몇 세타가? 6세타가 요거다 해가지고 식 작성해서 쭉 계산 때려가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y축 대칭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더하면 180도가 나와서 얘는 합이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x축 대칭이면 이렇게 되니까 보이는 각이 n 파이, 2n 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똑같은 과정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일치할 때는 보이는 각을 빼면 이렇게 세타 1, 세타 2 겹쳐 있어요. 보이는 각이 얘 보이는 각이 둘이 똑같단 말이야. 빼면 보이는 각이 차가 뭐가 될까? 여기가 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2n 파이 이렇게 돼서 차가 2n 파이.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되면 보이는 각이 이렇게 되거든. 얘 보이는 각에서 얘 보이는 각 빼면은 딱 몇 도 나올까? 180도. 그래서 반 플러스 n 바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요. 아마 너네가 숙제할 때 있었던 거니까 잘 알지 않을까. 이거 다 나오지 않니? 네, 다 나왔죠. 그 위에 거 보고 풀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꼭 다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특정한 유형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잘 안 써요. 여기서 딱 쓰고 이제 안 써. 근데 이 다음 내용부터는 고3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온 내용들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비화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좀만 쉽게. 자, 9시 2분이니까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